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2030 세대의 과소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당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가는 오마카세, 호텔으로 휴식을 하러 가는 호캉스, 부의 상징인 명품들, 큰 돈이 나가는 비싼 밥, 비싼 숙소, 비싼 물건들은 말 그대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제력이 없는 10대, 20대 그리고 사회초년생인 30대 초반이 소비할 만한 것들이 아니죠. 그런데 SNS를 보거나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보면 명품 백을 들고 호캉스를 가거나 오마카세를 먹으러 가는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제가 96년생인데 제 주변에도 꽤 있죠. 이들은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혹은 젊은 나이에 성공해서 이런 곳들을 가는 걸까요? 그렇다면 20대, 30대 중 돈 많은 소수만 이런 문화를 즐기는 것인데 언론과 외신에서 과대 포장을 하는 걸까요? 지난 2월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인 명품 소비 지출액은 168억 달러, 하나 약 20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국민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325달러, 하나 약 42만 원이죠. 생각보다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죠. 미국은 1인당 280달러, 중국은 1인당 55달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 미국보다 1인당 명품 소비액이 높은 것이죠. 한국이 전세계 1위입니다. 일례로 프라다는 2022년 중국 매출이 7% 이상 줄었지만 한국에서의 매출 호조로 손실을 대부분 만회했을 정도이죠.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명품 매출은 코로나 발생 이전에 비해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계 명품 매출이 19%나 감소한 것에 비하면 좀 당황스러운 수치죠. 이탈리아의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 몽클레르의 경우 2020년 한국 매출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까르띠에와 피아제 등을 소유한 리치몬트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자릿수 증가한 거의 유일한 지역이 한국이었죠. 사실 한국 사람들은 다 부자였던 걸까요? 한국의 명품 소비는 이전부터 꽤 있었으나 급격하게 소비량이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소비층이 바뀌면서부터입니다. 원래 국내 명품 시장의 주요 소비층은 4050 세대였으나 2021년 상반기부터 이를 앞지른 세대가 있죠. 바로 2030 세대입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부터 2030 세대의 명품 소비가 1위를 차지하기 시작했죠. 2021년 현대백화점의 매출로 예를 들자면 현대백화점 전체 명품 매출 가운데 2030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48.7%입니다. 이제 명품은 4050 세대처럼 경제적 안정을 획득한 이후 누리는 사치품이 아니라 사회초년생이 구매하는 아이템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돈이 많아서 이런 사치를 부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는 정말 돈이 많아서이겠지만 대부분은 아니죠. 지난 3년간 가계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계층이 2030 세대입니다. 무리하게 빚을 늘린 2030 청년층의 대출이 전체 가계 부채의 3분의 1에 이르고 있죠. 유행처럼 번졌던 비트와 영끌도 부채의 한 몫을 하긴 했으나 명품을 비롯한 사치가 영향을 안 끼쳤다고 말할 수는 없죠.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공감이 안 되실 겁니다. 빚까지 내서 명품을 사고 여행을 간다고. 하지만 주변에 20대가 많은 저로서는 알바한 돈에다가 빚까지 해서 여행을 가고 명품을 사는 게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죠. 확실한 건 2030 세대의 소비가 소득에 비해 과하다는 것입니다. 꽤 오래 전부터 오마카세와 호캉스, 해외여행은 2030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의 청년층은 실업난에다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라고 불리고 있는 실정이죠. 그럼 가난한 청년층들이 과소비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원인은 일단 돈을 과하게 쓰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아졌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부를 과시하기 위한 명품 구입이 나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일본이 45%, 중국이 38%인 것에 비해 한국 사람들은 22% 정도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죠. 미디어와 음악, 아무리 노력해도 집 한 채 사기가 힘든 시대적 상황도 자기를 위해, 경험을 위해 과소비를 하는 게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그에 따른 과시 욕구이죠. 한국 서비스 경영 학회가 2021년에 발표한 논문 소셜미디어 속 타인의 과시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 반응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이 높아지면서 과시적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에게 알리려는 욕구가 높아졌습니다. 과시적 소비란 타인에게 부지위와 관련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 소비 행동을 뜻하는데, 자신의 재력과 능력을 보이기 위해 수천만 원짜리 가구나 옷을 구매하거나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듣지도 않는 클래식 음반을 수집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죠. 물론 과시욕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SNS의 등장으로 심해졌다는 말이죠. 자랑할
포장할 곳이 생겼으니까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접하다 보면 모방 소비 욕구도 자극되고요.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는 20대 초반의 외제차를 사는 카푸어도 비슷한 맥락이죠. 세 번째 원인은 보복 소비입니다. 보복 소비란 코로나처럼 질병이나 재난과 같은 외부 요인 때문에 억제되었던 소비가 마치 보복하듯 한꺼번에 분출되는 현상을 말하죠. 지금 공항을 가보면 사람들이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생필품보다는 사치나 기호품을 사들이며 질병과 재난으로 참아야 했던 욕구를 풀고 있죠.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4명 중 1명은 보복 소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백화점 매출과 호텔 등 사치라고 불리는 것들의 소비가 2~3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서울연구원이 보복 소비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보복 소비 이유를 묻자 가장 큰 이유는 우울해진 마음에 대한 보상 심리였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저출산과 미혼 또는 비혼 때문이죠.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혼과 비혼으로 인해 오롯이 본인을 위한 소비가 늘어난 겁니다. 이들은 결혼이나 가족과 관련된 책임과 재정적 의무가 적기 때문에 재정적 자유를 누릴 수 있죠. 이 밖에는 부동산 폭등과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도 원인이고요. 부동산값 폭등으로 어차피 집은 못 사니 현재를 더욱 즐기자는 기조가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기가 알아서 빚지고 돈 쓰면서 살겠다는데 옆에서 뭐라고 하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죠.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인 걸까요? 문제는 분위기입니다. 개인으로 축소하여 보자면 당연한 말이지만 과소비는 본인 자신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사회 진출 초기에 과소비로 인한 빚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면 삶 전반의 소비가 제약되기 때문이죠. 빚을 갚아야 하니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이들이 20년, 30년이 지나면 중상층이 되어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가난한 세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시대는 다시 한번 변해 있을 텐데 이미 나이가 들어버린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적어지는 인구수 다음 세대에 비해 비교적 인구가 많은 지금의 20대, 30대의 대부분은 사상과 신념과는 별개로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포퓰리즘을 외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겠죠. 어쩌면 다음 세대는 노인이 아닌 40, 50대를 부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너무 안 쓰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회 전체에 과소비를 하는 문화가 퍼지며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죠. 또한 명품과 같이 외국 상품에 대한 지나친 소비는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일반적인 국가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면 자국통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국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죠. 일각에서는 과소비를 하나의 새로 문화로 받아들이는 인식도 있긴 합니다. 과소비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나타내고자 하는 가치 소비로 보는 의견도 있죠. 다양한 경험에 대한 욕구가 강한 2030 세대에게 오마카세와 호캉스, 해외여행 등은 과소비가 아닌 미래를 위한 현명한 소비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건 달콤한 말을 해주는 것 같네요. 이게 가치 소비가 되려면 오마카세는 요리사의 꿈이 있는 사람이 가야 가치 소비죠. 정말 청춘의 경험과 추억이 중요하다면 SNS에 올리기 위한 과시적 소비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에 돈을 써야 합니다. 여행은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도 명품은 글쎄요. 사실 이런 과시적 소비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SNS의 확산으로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한국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요. 최근에는 절약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과소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절약이 트렌드라고 신기하게도 같은 세대에서 극명한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죠. 무지출 챌린지, 디지털 폐지라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다음 편은 왜 동시에 다른 트렌드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절약 관련 트렌드가 생겨나고 유행하는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죠. 2030 세대의 과소비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